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평생 다이어트라는 말도 있지만 평생 운동이라는 말도 합니다. 나이 들어도 또 나이 들수록 운동은 필수적이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근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노년기 건강 관리에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관절, 엉덩이 관절을 뜻하는데요. 고관절 골절의 위험 또한 근력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하용찬 교수 연결돼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사회에서 거리 두기가 강조되는 만큼 전화로 말씀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관절, 엉덩이 관절 같은 의미인데요.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예, 이 고관절은 위치적으로 말하면 상체와 하체가 만나는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깊이 있는 관절이니까 접촉이 어려운데 앞쪽은 사타구니라고 불리고 네. 바깥쪽은 전자부고 뒤쪽은 엉덩이라고 불리는 위치에 있는데요. 이 고관절은 주로 큰 기능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일어서게 해주고 그리고 상체에 있는 에너지를 하체로 전달해주는 그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그럼? 네. 네. 고관절에 생기는 문제라면 골절이 가장 많습니까? 예, 요즘은 골절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이제 고관절도 아무래도 관절이니까 어떠한 질환에 의한 관절염도 상당히 많은데 네. 요즘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외상에 의한 골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것이 고관절 골절이 되겠습니다. 네. 고관절 골절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동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 보고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네. 국내 자료에 보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는 환자의 한 71%가 골다공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는 또 근감소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이 고관절 골절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의미하는 것은 그 고관절 골절의 원인이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른들은 노인들에게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을 단순한 외상의 개념보다는 네. 질병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골다공증과 근감소증 같은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고관절 골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즘 이제 견해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뼈가 약해졌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뼈가 약해지거든요. 네. 뼈가 약해지고 또 근감소증은 근육이 약해지는 거니까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약하면 잘 넘어지면서 잘 부러지게 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예. 고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저앉았다는 표현을 하던데 이게 어떤 위험을 말하는 건가요, 교수님? 예,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는 큰 뭐 교통사고나 뭐 산업 현상에 떨어지는 큰 외상이 있는데 이 고관절 골절은 나 사실 잠시 주저앉았는데 왜 내가 골절이 생겼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 주저앉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살짝 넘어지면서 뼈가 약해서 골절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또 나머지는 제가 가끔씩 보는데 뼈가 부러집니다. 네. 그래서 주저앉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갖다 주저앉은 경우를 낙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잘 넘어지지도 않고 넘어져도 별 문제 없이 잘 일어납니다. 뼈가 튼튼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인들, 어르신들에서는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잘 네. 넘어지고 또 뼈가 약하니 또 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주저앉았다는 표현은 낙상을 잘 유발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골다공증, 골감소증에 의해서 골절이 유발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남녀로 보면 여성 환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 보고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대한골대사학회에서 공동 연구를 국내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네. 여성이 남성보다 고관절 골절이 한 2.3에 2.7배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여성의 경우에는 일생을 살면서 폐경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폐경이요. 예, 이게 폐경이 약 한 50세 정도에 오게 되는데 네. 이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갑자기 감소되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골다공증이 발생하면서 또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데 남성들도 사실은 여성들처럼 이 남성 호르몬 감소가 생겨지는데 여성들보다는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변화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르몬적인 영향을 에서 보면 아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고관절 골절이 많이 생긴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폐경이 큰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50세 이후에 이런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좀 많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관절은 사실은 발생하는 연령대를 보면 한 7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70대 이후요. 네. 그래서 여성들이 50대에 폐경이 오면서 배가 어느 정도 약해지는데 어느 역치가 있는데 네. 그 역치를 넘어서는 나이가 한 7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50대 정도에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네. 나이가 들어서도 고관절 골절이 사실 잘 안 생기거든요. 네. 그 관리를 좀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허리나 무릎과 비교할 때 사실 고관절의 문제라든지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통증이 있어도 허리나 무릎 통증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질문을 이렇게 보면 제가 한 두 가지를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이 고관절 골절에서 골다공증이 중요하다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골다공증에 의한 어떤 사인이 있으면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를 할 텐데 이 골다공증은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네, 증상이 없군요, 전혀. 예, 그래서 무시하고 지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하나는 고관절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통증을 유발하면 이게 고관절이 아파야 되는데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연관통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도 무릎이나 허리로 가서 다른 데 가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데 우리가 통증을 가만히 보면 앞에서 제가 사타구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엉덩이 관절이 사타구니 쪽에 있거든요. 네. 통증이 사타구니 쪽에 있으면 이것은 고관절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허리나 엉덩이 뒤쪽으로 내려가는 통증 이런 것들은 주로 허리나 무릎 통증일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 통증의 양상을 분석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고관절 문제를 조금 알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허리나 무릎 쪽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는 그럼 잘 없나요? 실제로는?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도 허리나 무릎으로 가는 경우가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서 한 30%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통이 온다고 호소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허리 척추외과 가서 저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감별 진단을 할 필요는 있어요. 예. 고관절의 그 건강을 위한 방법으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관절에 문제가 되기 전에 운동으로 고관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맞는데 그것은 정말 현명하고 맞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근력을 증가시키면 고관절 주위에 있는 근력을 증가시키면 굉장히 두 가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네. 두 번째는 근력이 좋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잘 이렇게 반응을 일어날 수 있고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몸의 균형 감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은 굉장히 좋은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 고관절 근력이라고 한다면 엉덩이 쪽 근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시간상으로 고관절을 설명을 많이 안 해드렸는데, 이 고관절은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엉덩이 주위에, 관절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근육들이 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네. 관절이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한다는 말이 네. 고관절을 강화시킨다는 그 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나이 들수록 관절 건강에 신경을 쓰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게 삶의 질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연구들도 그렇고 저희 연구도 받아 보면 고관절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네. 앞에서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그런 관절이기 때문에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외부 활동이 어렵습니다. 사회생활에 당장 제약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고관절에 골절이 되면 일상생활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앉고 일어서고 화장실 문제를 포함한 개인 위생에 문제가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네.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서 불편을 일단 겪으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골밀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 이 골밀도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예, 사실은 골밀도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뼈 안에 있는 무기질 함량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뼈 안이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골밀도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예를 들면 골다공증이 있잖아요. 네.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뼈 안에 밀도가 떨어져서 뼈에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즉 네. 다시 말해서 골다공증 뼈 안에 밀도가 떨어지는 것, 뼈 안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뼈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 뼈 안에 있는 무기질 함량이 감소하면 골다공증입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골밀도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뼈 안에 있는 뼈가 안에 있는 해민골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해 드립니다. 네. 그럼 골다공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까? 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료인데요. 네. 10년 전에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으로 진단받는 환자는 22%였습니다. 22%. 여성은 37%, 네. 남성은 한 7%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발생률이면 이것은 이제 골다공증은 국민병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흔한 병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골다공증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기보다는 만성 질환으로 봐야 될까요? 네, 우리의 대학에서 처음부터 계속 저희들이 고관절 골절을 질병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저희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골다공증이 만성 질환이라는 개념을 깔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은 노인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이고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그렇게 치료도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고관절 골절 환자들 중에는 이제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고관절 골절의 위험도 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관절 골절에 의한 사망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유방암이나 갑상선 암으로 5년 생존율을 보는 거하고 고관절 골절 5년 생존율을 보면 고관절 골절에 의한 사망이 더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더 높고 또 그거는 이제 암하고 비교했을 때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고관절 골절이 있는 환자의 사망률이 70세 이상에서 보면 한 6명 중에서 1명이 1년 이내에 사망을 합니다. 네. 이 고관절 골절 발생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발생률하고 발생 건수를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발생률 증가보다 발생 건수가 훨씬 더 높게 발생합니다. 왜냐면 이게 좀 이제 이게
통계적이고 수학적인 개념이라서 발생률은 전체 인구에 비해서 발생하는 건수를 나누면 발생률이 되는데 네. 노인 인구가 워낙 많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률은 어느 정도 서서히 정체하거나 약간 늘어가는데요. 네. 노인 골절 수로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현재 한 2배가 늘었거든요.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는데 골절 건수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도 발생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발생 건수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어서 고관절 골절의 위험성은 발생 건수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골절 후에 치료는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고관절 골절의 치료는 너무 정형외과적인 특수하기 때문에 전화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치료 후에는 우리가 2가지 목표로 환자를 대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수술 후에 활동 조기 재활이 되지 않으면 조기 보행이나 조기 재활이 되지 않으면 급성기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빨리 재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술을 해야 되고 어르신들은 빨리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 보행이 가능하도록 해드려야 되고요. 둘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고관절 골절은 원인이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수술과 동시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재골절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럼 골다공증 치료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골절을 경험한 분들이 다시 골절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 작년에 그런 데이터를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척추골절이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척추는 우리 척추뼈가 한 32개 정도 있거든요. 우리 몸에.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가 부러지면 두 번째 골절 위험은 3배. 두 번째 골절은 하면 10배. 그 다음에 골절은 23배가 높아집니다. 네. 고관절은 불행하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골절되고 그 다음 골절되면 사망률이 굉장히 빨리 높아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를 잘 안 하면 골절이 잘 생기고 또 사망률도 더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고관절 골절을 경험하면 저희들이 조기 재활과 골다공증 치료를 빠르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골다공증 예방과 점검을 위해서는 골밀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고관절 골절을 이야기할 때 항상 골다공증과 요즘 근감소증을 이야기하는 것은 50대에 폐경이 오는 여성들이 골밀도 검사를 국가에서 해주거든요. 네. 국가에서는 이제 국가 검진으로 여성들의 경우는 만 54세, 만 65세가 될 때 국가 검진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이 골밀도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서 이제 관리를 해서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그때부터 관리를 잘 하시면 나이가 들어서 고관절 골절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골밀도 관리도 좀 해줘야 되고요. 이 밖에 고관절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이다 해도 넘버원은 골다공증의 예방 및 적극적인 관리입니다. 골다공증 그리고 예방이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건강생활인데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금연, 금주와 같은 적당한 운동 같은 건강생활은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마 고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예스오근도 오늘은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하용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